일본, 핵보다 더 치명적이고 위협적이다. KF-21 6세대 레이저 신무기 발사. 한국 기술력에 중국, 백기 들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최신형 전투기로 개발 중인 KF-21 이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달지 못하는 반쪽짜리 전투기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산 전자주사식 능동배열 레이더 연동에 따른 문제로 미국산 미사일 장착을 원하는 국가의 수출길이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F-21과 공대공 미사일의 체계 통합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에 대한 미국 정부 수출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인 AIM-9X, 사이드 와이더와 AIM-120, 암남, 위 장착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KF-21 위 공대공 무장으로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인 AIM-2000과 미티어가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공대공 미사일은 AESA 레이더와 연동이 필요한 무장으로 당초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될 KF-21에는 미국산 AIM-9X, AIM-120과 유럽산 AIM-2000, 미티어가 장착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지연은 방위사업청이 미국 공대공 미사일 체계 통합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한 시점이 너무 늦었기 때문이 아니냐며 방위사업청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공군 역시 KF-21 개발 초기 이미 공군이 사용 중인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AIM-9X와 AIM-120의 장착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자료 제안 입장에 따라 공군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AIM-2000과 미티어 등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2종을 체계 통합해 시험평가를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2. 단독, 다음 달 입찰 공고 무인군 용차 수주전 승자는 현대 vs 한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독.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무인 무기 체계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방위사업청이 군용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국내에서 다목적 무인 차량을 독자 개발한 곳은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 곳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기존 요구 조건 충족 최저 비용 방법과 달리 종합평가 방식이 도입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이들 두 업체가 개발한 장비의 가격과 성능이 상이해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된다. 요구조건 충족 최저 비용 방법은 구매 대상 장비가 일정 수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면 최저가 장비를 낙찰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다소 높지만 성능은 우수한 장비가 선택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종합평가 방법은 비용뿐 아니라 성능 등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낮은 가격으로만 승부하려는 업체에게는 불리하다. 입찰 방식이 변화된 배경에는 지난 2020년 방사청의 다목적 무인 차량 신속 획득 시범 사업에서 벌어진 가위바위보 낙찰 때문이다. 당시 두 업체는 최저 기술 요건을 모두 충족한 데다 가격도 영원으로 선의 평가에서 동점을 기록했다. 군은 가위바위보를 통한 추천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현대로템이 최종 승자가 됐지만 뒷말이 무성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종합평가 추진 배경에 대해 사업 참여 예상 장비들은 군에서 요구한 성능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비 간 가격과 성능의 차이가 있어 적합한 평가 항목 및 배점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은 열악한 전장 환경에 투입해 수색과 감시 정찰, 물자 환자 후송, 폭발물 처리 등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무기체계다. 공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확장성과 경제성을 갖춰 미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방산업계 차세대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게다가 국내에선 병력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인화 기술이 떠오르고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무인화 기술 확보는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일찍부터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에 착수해 완료했다. 군은 다목적 무인 차량 구매 사업으로 올해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두 업체는 군의 운용 실적을 확보하면 향후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업체가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은 모두 6륜 전기구동 체계로 원격주행과 자율주행 등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수주 경쟁 1차전은 현대로템이 승리했다.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0년 방사청 다목적 무인 차량 신속 시범 획득 2차 사업에서 맞붙아 영원으로 제시하는 출혈 경쟁 끝에 전자 추천 방식으로 현대로템이 수주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육군은 아미 타이거 4.0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사업에서 선정되는 업체는 향후 국내 무인 차량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현대로템의 HR 셰르파는 중량 2톤급 다목적 무인 차량이다. 높이가 낮은 경차 정도의 크기다. 전기 배터리로 구동하며 평지에선 최대 시속 30km, 야지에서는 최대 시속 10km 속도로 주행하는 게 가능하다. 최대 운용 시간은 12시간이다. HR 셰르파에는 6륜, 6X력의 전기 구동, 위 에어리스, 공기가 없는 타이어가 장착돼 펑크 우려 없이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 각각의 바퀴가 독립적인 구동력을 가지고 있어 바퀴 1에서 2개가 파손돼도 나머지 바퀴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 차량 후면에 있는 적재함에는 200kg 이상의 물자를 탑재하고도 빠르게 기동할 수 있다. 전체 6개의 바퀴에 현대모비스에서 개발한 인휠 모터가 개별 장착돼 각각의 바퀴가 독립적인 구동력을 발휘한다. 이 때문에 1에서 2개의 바퀴가 파손돼도 나머지 바퀴의 힘으로 지속 기동할 수 있다. 바퀴는 모두 에어리스 타이어로 험지를 이동하거나 공격을 받아도 펑크가 나지 않아 기동력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특히 HR 셰르파는 4km 이내에서 무선으로 원격 조종할 수 있어 베이스 캠프 근처를 수색할 수 있다. 배낭형 조종 장치로 지상군 병력과 함께 움직이면서 임무를 수행이 가능한 것은 이 같은 이유다. 야간에도 4km까지 탐지가 가능한 주야간 카메라와 차량 전면 상단에 5.56mm 기관총을 통합한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장착해 원격으로 공격 및 자체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무장했다. 이 같은 성능 덕분에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은 임무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원격 무인 운용 체계를 갖춰 미래 전장 환경에서 예상되는 위험 지역에 대한 수색 정찰 및 화력 지원도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생존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근접 전투 현장에서 탄약과 전투물자를 보급하고 전투 간 발생하는 환자를 후송하는 등 목적에 맞춰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의 핵심인 무인운전 능력도 원격주행을 비롯해 지정된 경로를 스스로 이동하는 경로점 자율주행, 차량 앞에 인원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등 다양한 모드도 지원 가능한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HR 셰르파는 강화된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이 적용돼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완벽히 구현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에 현대로템이 페이스리프트, 부분 개선을 넘어 기존 성능을 더욱 강화한 완벽하게 새로워진 신모델로 입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산업체 한 관계자는 현대로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인체계 등 미래 첨단 기술 연구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시켜 최근 다목적 무인 차량을 적기에 개발 및 납품할 체계를 갖춘 것으로 안다. 열악한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수색과 근접 전투, 수송, 경계 정찰 등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차세대 무인군 용차를 이번에 입찰 때 제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 차량은 아리온스멧-2 있다. 처음 본 지형을 스스로 탐색해서 주행하고 레이더를 통해 전장에서는 목표물을 찾아 자동으로 조준하고 추격한다. 아군과 적군의 총성을 구분한 뒤 적방향으로 화기를 발사해 공격할 수 있는 근접 전투 지원 능력을 갖췄다. 중량은 1.8T 정도로 최대 550kg의 물자를 적재할 수 있다. 6개의 바퀴가 달렸고 전기 충전식으로 1회 충전에 100km 이상 주행하는 게 가능하다. 최고 속도는 포장도로 시속 43km, 비포장도로 시속 34km로 알려졌다. 아리온스멧은 무장으로 12.7mm 및 7.62mm 기관총과 5.56mm 소총을 원격으로 운용할 수 있는 RCWS를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다. 특히 아리온스멧은 무인 운용을 위한 자율 기동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게 장점이다. AI와 디버닝 기술을 탑재해 사람과 차량도 식별할 수 있다. 산악지형 등에서 원격 통신이 끊겨도 스스로 복구하거나 최초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스마트 자율 복귀 기능도 장착돼 있다. 아리온스멧은 크게 지원과 근거리 전투 등 2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지원 임무는 식량 탄약 등을 운반하거나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재 중량이 550kg에 달한다. 전투 기능의 핵심 장비는 차체 윗부분에 달린 총성 탐지 장치다. 탄환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파악해 반격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각국 군대가 사용하는 탄환의 음압이 다르기 때문에 아군과 적군의 총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인군 차량의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은 국내 방산기업의 무인 차량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해외 비교 성능 시험 평가를 받았다. 국내 개발 군용 무인 차량 중 처음으로 미 국방부가 선정하는 해외 비교 성능 시험 대상 장비로 선정돼 지난해 12월 14, 22일 미국 하와이 오아후에 있는 해병대 훈련장에서 아리온스멧에 대한 비교 성능 시험을 진행했다. 앞서 2022년 10월 평택 캠프 함프리스에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도 장비 시연을 해 호평을 들었다. FCT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한 국방 장비와 기술을 시험 평가해 미군의 주력 무기체계 개발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 또는 플랫폼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이다. 미 해병대와 미 육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가 참여한 시험에서는 하와이의 해안가와 모래사장, 진흙길, 비포장도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아리온스멧의 작전 운용 능력을 종합 평가했다. 다양한 적재물을 운송할 수 있는 능력과 탐색 자율주행, 주행 성능 등이 평가 대상이 됐다. 같은 달에는 미국 무인 소프트웨어 업체 엔듀릴 인더스트리즈 등과 함께 미 육군의 소형 다목적 무인 차량 2차 사업의 입찰 제안서를 내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은 이번 FCT를 발판 삼아 미 육군의 무인 차량 사업에 도전하는 등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무인체계 기술 경쟁에 뛰어든다는 목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FCT 시험을 통해 미 육군의 무인 차량 사업에 도전하는 등 향후 세계 시장에서 무인체계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지의 국가와 호주에서도 한화 무인체계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